네, 나라가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국가의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볼 수가 없습니다. 난장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과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청문회가 네, 보통은 장관급 청문회가 이틀이면 끝나는데 오늘 하루를 더 한답니다. 예, 미주알, 고주알 무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무슨 과거 일인데 네, 그게 뭐 흠집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내가지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작년에 이동관 씨가 지명됐다가 석 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만일 사임 안 하고 탄핵당하면 헌법재판소에 가가 6개월 이상 이게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니까 네. 사표 내고 후임에 김홍일 위원장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요거 5개월 만에 요 지난주일에 또 이 사람 탄핵하려고 하니까 다시 사임해가지고 그 이진숙 전 MBC에 근무했던 이진숙 씨를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청문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이 공석이 돼 있지요. 네, 그 김홍일 위원장이 그 탄핵 발의 때문에 그 통과 전에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공석이 돼 있는데 그 부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네,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직무대행하는 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그저께 이걸 또 탄핵을 그러게. 발의를 했어. 사상 초유입니다. 직무대행을 또 탄핵하는 거는. 네, 사상 초유죠. 네, 그래가 이게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게 사표를 수리했어요. 네, 탄핵 발의가 탄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할 수 없는 근데 거죠. 네. 왜 이렇게 이재명 강경파들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두 사람이나 낙마시키고 세 번째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직무대행까지 다시 탄핵 발의를 해가 사퇴 이르게 됐는가 하면 결국은 MBC와 그 다음에 그 교육방송 등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친화적인 그 방송 핵심은 MBC, 네, MBC의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편파 방송이고 시청률도 대폭 떨어졌는데 네, 이게 좌파 민주당 강경파 편에 들어서 가지고 눈꼴 사나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윤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앞장선 이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문화방송의 그 사장과 임원진의 임명해임권이 방송문화재단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칭해서 방문진인데 네, 결국 이 방문진은 이게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은 여당, 3명은 야당이 추천해가 지금 9명 중에 6명은 문재인파, 3명은 이제 국민힘 쪽인데 네. 이게 8월 10일 임기가 전부 만료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개편을 하게 되면 이제 6명은 국민의힘당 쪽, 3명은 야당 쪽이 돼가 6대3이 되면 MBC 사장 임기 전후에 또는 그 임원들 임기 전후에 방문진의 의결로 이걸 MBC 임원진 개편을 할 수 있다. 네. 개편을 하게 되면 이 편파 방송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문진 선임 과정의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하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계속해서 자리 하나 안 남기고 탄핵을 해가지고 자꾸 자리를 날리려고 하는 데서 지금 이동관, 김홍일 사퇴시키고 그리고 이진숙 청문회 계속 중에 직무대리 이상인까지 지금 탄핵 발의가 결국 사퇴한 이런 사태. 네, 이거야말로 이 국민들이 저도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박문진 이사진 개편에 대한 실무적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래서 탄핵을 발의해갖고 아주 무주 공산 상태로 만들겠다. 예. 결국 그것은 박문진에서 MBC 사장과 임원의 임명 해임을 막기 위해서다. 네. 현재 문재인 체제 그대로 가기 위한 것이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아요. 맞아요. 일반 국민들은 이봉규 TV 시청자들이 나라를 모두 걱정하고 계신데 네.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국회 과방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오늘부터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에 못지않게 과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아주 상징적으로 이재명 강경파들이 국회를 폭파시키는 국회 쿠데타 현장이 과방위가 되어 있어요. 예. 이게 국회의 권능을 원천적으로 말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늘 가끔 해왔던 이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건물은 있죠. 네. 그 위에 돔 이렇게 구리로 된 돔이 네. 있고 흰 벽돌 건물이 있는데 요거는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국사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 건물만 있지 국회는 없다. 예. 국회가 뭐냐? 국민 대표자 회의다. 그러면 그 의사당 건물 안에 국민 대표자들 300명이 모여가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민생 문제 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국회의원이 없다.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없다. 300명. 그럼 네. 누구냐? 약 191명은 이재명 강경파 그들의 임무는 오직 이재명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이재명 조국의 이게 수하의 폭력배 구성원들만 거기 지금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예.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과방위에서 이런 국회 쿠데타의 진면목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가 이봉규 대표에게 여쭈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야. 그러니까 저 국회는 지금 국회 본연의 헌법상 임무로 그 안에 대화와 타협, 토론 그리고 민생 법안의 생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갖고 이 민주당이 발의한 첫 법안이 이미 22대 국회 이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가 재의결해서 다시 부결된 그걸 22대 국회 개원 초에 첫 안건으로 다시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네. 그래가 통과시켜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어저께 재의결도 부결됐다. 네. 두 번 같은 법을 두 번 그랬지요. 세 번째 또 한다는 겁니다.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또 한다는 거니까 이 국회가 특검과 탄핵 남발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물고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이 그러니까 없나요?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이 쿠데타 집단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대통령 하나는 이런 입법 쿠데타를 하는 이런 집단은 헌법이 보호해야 할 정당의 본래적 기능을 망각한 집단들이다. 네, 그래서 헌법 8조에 의해서 이재명의 강경파 조국의 이 국민혁신당인가 하는 이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래적 의미의 정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헌법 8조에는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한 필요할 조직이라고 되는데 이것을 위배하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방하고 파손할 때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헌재 현재에 예.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걸 의결하면 해산 청구해야 된다. 예. 통진당을 바꿔야 대통령 때 예. 그렇게 해서 해산한 일이 있는데 네. 그때 통진당은
이게 강령과 이 정당 활동이 북한을 추종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남한을 침해했을 때 우리 통진당 당원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걸 논의한 게 다 들통이 나니까 네. 그래서 반헌법적이다. 그러니까 반대한민국적이다 하는 이유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 신청을 해가 해산됐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걸 행사를 하면 그거하고는 달리 네. 정강 정책이 북한 추종적이고 북한 체제 지향적이고 또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제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정 아래서 그 본연적인 민주적 조직 활동, 국민의 정치사 반영 이런 기본적 우리 헌법 체제에 규정되어 있는 이 민주공화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 네. 그러니까 통진당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죠. 그런 예. 사유를 걸어가지고 정당 해산 제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윤 대통령이 이걸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민주당 해산 청원을 국회에 청원을 해가 그게 지금 5만 명이 훨씬 넘어가지고 네, 넘었어요. 예. 이게 이제 법사위에 이게 회부돼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이걸 보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그러면 저는 국회에 청원권을 행사하도록 청원인을 모아온 그 주체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런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회에도 청원 물론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의결로 민주당은 이게 헌법에 위반된 행동을 하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은 해산 제소를 하십시오 하는 건의 결의를 할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그 건의 결의가 현실적으로 되느냐?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러나 이게 저쪽에서 워낙 이런 식으로 바로 하니까 이걸 뭐 대통령 탄핵도 터무니없이 걸고 하니까 국회에다가 이게 청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청원 주체 추진 세력들이 한편으로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대통령. 국회에 청원하지 말고 예. 예, 대통령 귀하 대통령 귀하 민주당이 요러한 행위로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 8조 규정에 따르는 대통령이 정당 해산 제소권을 행사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정당 해산 제소를 헌법재판소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청원 운동을 네. 수천만 명이 해도 수천만 명. 네. 윤 대통령 당선될 때 찍었던 사람들이 다. 49몇 %로 됐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 유권자 비율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청원을 하면 대통령도 해산 제소권 행사에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나는 이걸 지금 국민 운동적 차원에서 해야 돼. 네. 즉 구테타 세력에 대해서 맞서가지고 네. 폭력으로 우리가 민주당 당사를 폭파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국회를 폭파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가장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현행 헌법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어마무시한 인원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눈에 보이게 내가 이봉규 TV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한 일이 있는데 예. 여의도 광장에 그냥 꽝 메울 정도로 이게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인간띠. 국회를 향해서 네. 평화적 시위를 하면서 국회 안쪽으로 자꾸 밀려가면 뒤에서 계속 밀면 앞에 선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신변 보호를 하고 앞으로 가게 되면 국회 정문 다 현관 부서지고 본회의장 부서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너 이놈들 나와라. 이게 국회냐? 이제 이게 하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네. 다르게 지금은 SNS 시대니까 네. 국민의 엄청난 의사가 이게 정당 해산 쪽으로 모였다 하는 그 모이는 그 열정과 숫자를 가지고 대통령이 정당 해산을 제소 한번 해봐라. 이 헌법체제 틀 안에서 네. 지금은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이 할 수 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마무시한 인원이 민주당 해산하라는 압박을 하는 거, 그리고 국회를 다 국민들이 다 봉쇄하는 거, 뭐 1,000만 명, 2천만 명도 필요 없죠. 그 몇십만 명만 국회 주변에 모이면 그 봉쇄가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그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헌재에 민주당 해산 청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한 길은 부정선거 수사하면은 금배지 300명 다 날립니다. 선거 무효가 되니까요. 다시 선거하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수사하면 증거들 쏟아져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게. 그 다음에 간단한 방법이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헌재에 청구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과 누굽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했잖아요. 통진당. 물론 통진당보다 요거는 규모가 큰 정당이니까 할 수 있죠. 그거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용기가 없으면 가장 간단하게 외통수 찌르는, 급소 찌르는 부정선거 수사. 증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이제 답이 없어요. 계속 끌려다닐 겁니까? 그럼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이재명이 책임질 것 같아요. 한동훈이 책임질 것 같아요.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화살은 대통령으로 갑니다. 왜 못했느냐? 이렇게 돼요. 간단한 방법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